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본인은 평생 노래하면 손해만 나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본인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쓰겠다는 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이승기 후크엔터 미정산 사태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이승기 측에서 54억 원의 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기 측에서 주장했던 정산금이랑 좀 다른 금액이기도 한데 일단 후크엔터 측에서는 이승기의 정산금이 54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산을 완료했다. 우리는 더 이상 채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 안타까운 이승기의 18년 서사 이야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54억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18년간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18년 전에 받아야 할 정산금, 현금의 가치가 지금이랑 같은가 이런 것도 사실 따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004년에 최저시급은 말입니다. 2,510원이었습니다. 8시간 기준 일한다 했을 때 하루 일당이 2만 원입니다. 물가도 거기에 맞춰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9,160원 그리고 올해가 지나면 9,62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이 그때와 비하면 4배가 올랐습니다. 물가는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승기가 한창 예능인이 아니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 음원 수익 정산이 지금 시대 돈으로 정산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04년에 벌었던 1억이 지금 1억이랑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산을 18년을 미루다가 그 시절 화폐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그냥 총합 54억이니까 54억 줄게 이거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을 받지 못한 게 18년이잖아요. 이거 채무로 넘어가서 1년 법정 이자를 쳤을 때 지금까지 쌓여있는 돈은 분명히 54억보다 더 클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기 같은 경우는 음원을 현재보다 과거에 훨씬 많이 냈던 가수고 권진영 대표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어느 정도 예능, 드라마 이런 곳에서 자리를 잡고 난 뒤에는 앨범을 얼마 내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하면서 6집까지밖에 내지 않았고 대부분은 연예계 초창기 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기의 정산금은 그 시절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그 시절 화폐 가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받을 돈이 54억이 아니라 200억에 가까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참 사기친 놈이 이득 보는 세상이다 보니까 받은 게 어딘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여튼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와 이승기의 이렇게 길고 긴 서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승기 측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후크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거는 밀린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 안 된다는 것 그렇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노력했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했다. 이제야 50억 원이 들어왔다. 후크 측에서는 어떤 근거로 50억이라고 측정한지 모르겠지만 그 계산법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계산법이고 길고 긴 싸움을 통해서 모든 대가를 다 받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후크엔터와 싸워서 받은 정산금은 모두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각이 아니라 후크와의 싸움을 결심한 순간 제가 받을 돈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죠.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위로를 해주고 같이 나서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 50억은 내 젊은 날 20대 30대에 땀이 들어있는 돈이다. 나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쓰인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며 50억보다 그 돈이 더 크게 쓰이길 바란다 라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와 진짜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 너무나 대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승기가 신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승기에게 정산금의 의미는 돈 50억, 돈 100억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이었고 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본인은 평생 노래하면 손해만 나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본인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쓰겠다는 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권진영이라는 인간과 이승기의 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드려볼까 합니다. 뿅.
자, 이승기는 18년의 시간 동안 권진영 대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에 돈 벌어다주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히트곡들의 정산을 받지 못한 것, 금전적인 보상이 없었던 것 때문에 이런 워딩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권 대표는 이승기라는 톱스타를 정말 아티스트로서 대우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승기 매니저가 기억하는 2004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권진영 대표가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놀 때 이승기를 가라오케로 불러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 노래방 도우미를 국내 톱스타한테 시켰다. 이런 매니저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톱스타 불러서 노래 시키고 도우미 시키고 하면 권 대표 입장에서 기가 굉장히 살았겠죠. 주변에서도 대단하다 해주고 그랬을 것 같은데 반쯤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톱스타를 홀대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이승기가 마음대로 못 사먹어서 김밥 하나 사먹고 식사 한번 할 때마다 대표에게 보고하고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권 대표 측에서 이승기에게 법카를 쓰지 말고 사비로 밥값을 충당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본인은 루이비통 VVIP까지 하면서 루이비통 매장에서 감자탕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기까지 합니다. 루이비통 매장에서 감자탕을 먹을 수 있다. 도대체 얼마나 써제껴야 그게 가능한지 저는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워낙에 진상짓이 심해서 매장 직원들이 권 대표가 오면 다들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VIP니까 참으면서 넘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폭로가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폭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명품관 쪽은 워낙에 바닥이 좁아서 이런 소식이 새어나가면 보통 폭로자가 누군지 다 알고 워낙에 비밀엄수 이런 곳이 중요한 곳이라 직장 생활에 타격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폭로를 했던 사람은 같은 명품관에서 이직이나 이런 걸 할 때 다 불이익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폭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나오는 것 보면은 정말 어지간한 진상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승기의 어린 시절을 팔고 고혈을 빨아서 VVIP를 달고 진상짓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황금알을 낳는 이승기에게 김밥 한 줄, 삼각김밥 하나 먹는 걸 눈치 보게 만들고 법카를 못 쓰게 하고 사비로 밥값을 충당시키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는 회사 법카를 쥐어주고 마음껏 쓰게 했다고 하죠. 어머니께는 월 한도 5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동생은 회사의 유령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서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친척에게도 월 한도 1,0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해요. 자기 가족들이 쓸 수 있는 법카만 한 달에 1,500만 원이고 동생에게는 수억 원의 돈을 지어준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이승기는 법카 한도가 매니저랑 같이 쓰는 건데도 200만 원이 넘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쓸 때마다 만원 단위로 다 보고를 올려야만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승기가 생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정산도 안 해줘, 법카도 못 쓰게, 가수한테 넌 돈을 못 버는 가수라고 가스라이팅해, 이런 이승기에게 권진영은 47억 원을 빌려서 빌딩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갈 때가 2011년이었는데 갚은 게 2021년에 갚았다고 해요. 이자는 단 한 푼도 없었고 무이자로 그냥 차용증 하나 쓰고 빌려간 돈이죠. 10년 동안 47억을 통장에만 넣어놔도 그 이자가 얼마고, 그걸로 투자를 하고 돈을 굴리고 하다못해 아파트 한 채만 사놨어도 지금 10년 전이랑 아파트 값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런 대우를 하면서 지 돈 필요할 땐 아티스트한테 빌려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말이죠, 2021년에 권 대표가 초록빛 미디어랑 합병을 하면서 440억의 회사를 팔아치웠거든요. 그때 회사 주식의 38% 167억을 전 직원에게 무상증여를 한다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직원들에게 해주는 페이백이고, 후크엔터는 착한 이미지를 가진 이선희, 윤여정, 이승기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천사기업이다, 이런 엄프를 해놨더라고요. 저게 자기 건물 올리고 부동산 투자할 때 아티스트한테 빌렸던 돈 갚은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엔터 쪽의 뒷이야기긴 합니다. 2011년에 47억 빌려서 빌딩을 사고 2021년에 갚았죠. 그런데 마침 2021년에 초록뱀의 회사를 합병시켰고 직원들에게 토탈 167억 원을 페이백을 했다. 정황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자기가 빌린 돈 10년 동안 안 갚다가 갚아야 할 돈을 갚는 건데, 그걸 직원들에게 무상증여라는 단어로 천사기업 포장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서는 솔솔 들려옵니다. 뒷이야기니까 100% 믿어라 라고는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연예계거든요. 하지만 이건 좀 더 이상 말을 아끼도록 할게요. 여튼 이 회사는 온갖 불법으로 점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 대표가 직원들에게 했던 갑질은 그냥 사내 풍조를 넘어서 불법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직원들에게 사소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복용하는 항정신성 약이나 수면제 등등을 본인 이름이 아니라 직원 이름으로 받아오게 했다고 SBS 뉴스에서 취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항정신성 의약품을 직원에게 병원 가서 상담받게 하고 그 약을 받아서 자기가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품을 허위로 처방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건 명백한 위협이라고 하죠. 회사 직원 A씨에게 최이사 모르게 수면제를 받아오라 라고 하면서 지시한 카톡이 증거로 다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 신분
심부름을 당한 당사자는 7월 5일 나 이것 때문에 피까지 뽑게 되었다 하면서 대화하던 카톡까지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후크엔터 전 직원들은 권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회사 내부 분위기가 대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상태라 거절이 불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표의 수면제 처방을 위해 피를 뽑고 불면증을 연기해야 했던 겁니다. 뿅. 자, 이런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절대 권력자로 앉아 있으면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아티스트를 괴롭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가수 이선희님의 매니저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자기가 모시던 이선희마저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이선희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부려먹는 등을 일삼았다고 해요. 회사 소속의 이서진 배우가 평소에 방송에 나와서도 대표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던 것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보다 못해 회사 측이랑 거의 손절을 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기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번 영상에서 이선희는 이승기가 저런 대우를 받는다는 걸 몰랐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후크엔터가 엔터 중에 굉장히 거대한 엔터에 속합니다. K-팝 엔터테인먼트 같은 곳이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에 하이브, 카카오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서 그런데 종합 엔터 중에 아주 큰 엔터에 속합니다. 권 대표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고 거기에 아티스트들이 찍어 눌려져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엔터 쪽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권 대표가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건 본인 혼자의 힘이 아니라 뒤에 더 큰 사람을 끼고 있었고 이승기 폭로 이후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한 번에 밀려 닥쳐오자 버리는 카드로 전락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후드려 맞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뒷배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본인의 행동으로 모두의 눈밖에 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요. 후크엔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모든 직원들, 아티스트들 다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